네, 안녕하세요. 신화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화학, 줌달의 일반화학 3장 화학 양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녹화해 보았습니다. 화학 양론이란 화학 반응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 장난감을 조립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네모라는 물질이 이제 각각의 이제 특성을 가진 다른 화물이라는 거죠. 이 화물이 이제 두 가지를 조립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동그라미랑 네모 이렇게 조립할 수 있죠. 아니면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만든 것들이 새로운 화물이라는 거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네모가 있는데 이게 뭐 무게로 따지면 1g, 1g씩 하면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뭐 2g을 넣었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왼쪽 거를 만들고 싶은데 이상한 화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재료 측면에서도 뭐 닭볶음탕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쌀도 필요하고 뭐 닭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하고 한데 딱 필요한 양만 넣어야지 맛이 있어지는데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예를 들어 설탕을 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낭비인 거죠. 우리가 식당 주인이라고 했을 때 재료를 더 적당량만 쓰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게 더 그 과정이 화학 반응을 시키기 전에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3-2절에 원자 질량, 3-3절에 몰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제 뭐 몰질량 하는 거 나오고 그 뒤에는 뭐 화학 반응식 양론비를 결정하는 것까지가 이제 이번 3장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자 질량이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화학자들이 이제 뭐 화물들 순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소, 헬륨, 리튬, 헬륨, 봉소, 탄소, 질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원자들을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할수록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원자는 알다시피 엄청 작잖아요. 운동장 하나 크기에 돌 하나가 있는 게 운동장 하나를 축구장 크기를 하나의 원자 크기라고 하면 그 안에 양성자나 중성자가 있는 핵은 이제 축구장에 있는 돌 하나 정도 크기로 말도 안 되게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 안에 뭐 빨간색 돌과 검은색 돌이 하나씩 있으면 각각의 이제 새로운 원자로 불리는 거죠. 겉보기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개수에 따라서. 이 개수를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라고 하는데, 화학 원자 번호는 이제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이제 양성자가 1개면 1번, 양성자가 2개면 2번, 양성자가 3개면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화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 하나 질량, 예를 들어 탄소는 저희가 어떻게 쓰이죠?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샤프심입니다. 다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인데 이 원자 하나를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인데 그러면 이 샤프심의 질량 이게 1g짜리 샤프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었을까?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원자량은 영어로 atomic mass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서 탄소 한 개의 실제 죄송합니다. 탄소 1몰의 질량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이제
1번에 수소는 양성자가 1개, 2번 헬륨에는 양성자가 2개, 3번에는 3개, 4개, 5개인데 탄소는 양성자가 6개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이제 12g을 딱 계산해가지고 각각의 원자에는 몇 개가 들어있냐 했더니 놀랍게도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실제로 적어볼라 해도 뭐 00000 하는 정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2g에는 탄소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이렇게 뭐 6.02 곱하기 10의 23개 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하나의 큰 단위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좀 이따 배울 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은 1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소 12g에 1몰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종합해보면 원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1몰의 탄소는 앞에 12로 따가지고 10이라고 원자량이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보다는 이렇게 하자, 정하자 해가지고 탄소로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를 딱 10이다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탄소의 원자량은 12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1몰계가 있으면 몇이냐 하면 12g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 1장에서 배웠던 단위 개념을 찾으면 그럼 원자량의 단위는 무엇일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몰이 있죠? 근데 뭐랑 몰을 곱해서 g이 있어요. 그러면 몰이 오른쪽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분모에는 몰이라는 단위가 있어야 돼요. g으로 보면 g이 생겼잖아요. 뭐를 곱해서. 여기는 몰밖에 안 곱했는데. 그러면 탄소 12에는 단위가 g이 있어야 돼요. 저번에 뭐 10kg/h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속도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이게 10km/h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시간에 10km 갈 수 있는 속도다. 이렇게 단위를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봤다시피 1몰 탄소 1몰계에는 12g의 탄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자량이라는 것은 책에는 이제 똑같은 말인데 12의 질량을 정확히 12 이거 정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이 주어져요. 원자량이 50이라는 원자가 있어요. 이게 뭐 3몰계가 있었어요. 3몰은 알다시피 이제 1몰계가 6.02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게 3승계가 1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3몰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에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50g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단위도 보면 50에는 원자량 단위는 g/몰이에요. 그리고 3에서는 3몰이에요. 결국 몰이 없어져가지고 15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것을 헷갈려도 이제 탄소는 12여가지고 원자량의 몰수를 곱하면 이제 그 전체 크기의 질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우리는 12로 썼어요. 탄소를 이렇게 12로 썼는데 이제 탄소 하나 딱 이제 저울계 있잖아요. 저울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비를 맞추는 거. 여기 탄소 원자를 한 개로 얹어놨어요. 이게 12예요, 12. 근데 어떤 것을 하나씩 얹어놨는데 이제 처음엔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갔겠죠? 근데 이렇게 평형이 맞으실 때까지 어떤 거를 올렸으니까 이건 12개가 필요했어요. 탄소는 한 개 필요했는데. 그러면 상대 질량을 구할 수 있죠. 탄소는 한 개. 근데 어떤 것은 12개가 필요하면 이 어떤 거에 원자 질량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1이죠. 그런 식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12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각각의 이제 원자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질이라는 말을 빼가지고 원자량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자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자의 크기랑 원자는 원자 핵을 옆에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있는 전자랑 원자 핵이라는 것이 합쳐졌어요. 모든 이것은 뭐 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 우주에서 항상 맞는 법칙인데 플러스가 예를 들어 6개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6개가 있어야지 0이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안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입장에서도 원자는 여기 안에 있는 원자 핵과 겉을 감싸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 하나 크기랑 이 원자 핵의 크기는 엄청 작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장 하나 크기에 축구장 하나 크기에 돌 하나 있는 정도가 원자 핵의 크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원자 핵은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다 있고 이제 전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6개가 있으면 전자도 6개를 맞추는 게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에는 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원자예요. 그러면 전자가 5개 있을 수 있나요? 7개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해요. 원자핵에서는 원자핵은 플러스 1,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양성자라는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면 원자핵이 한 개 있으면 이제 원자핵이 6개 있으면 전자는 3개만 있어도 딱 0이 맞죠. 근데 다 공교롭게도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으면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딱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대로 원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배우시겠지만 이온에서는 뭐 5개도 가질 수 있고 7개도 가질 수 있어요. 5개를 봤을 때는 원자핵 6개가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당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는 5개예요. 마이너스 1인데 이게 5개가 있어요. 이거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5니까 합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원자에서 플러스 1이라는 성질을 갖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 이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7개를 갖고 있으면 양성자보다 1개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는 6, 전자는 7개니까 마이너스 7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실 거고 그래서 이제 원자라는 거는 양성자 원자 핵 안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 갖고 있고 중성자는 뭐가 있을까요? 전자가 마이너스 1이고 6개 있고 양성자도 플러스 1인데 6개 있는데 중성자도 같이 있어요. 이거는 0이에요.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가운데 중보다는 그냥 중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보면 탄소는 6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6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라고 합니다.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양성자가 플러스 1인데 이제 뭐 정말 물리학이나 깊게 배우시거나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사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대신에 그럼 양성자에서는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원자 핵에서는 양성자,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고 갖고 있는 것과 중성자는 0이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중성자가 없다 하더라도 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지? 하는데, 그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플러스랑 플러스는 이렇게 서로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뭐 강한 핵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플러스랑 플러스가 서로 끌어당기지만 반대로 중성자라는 이제 0이라고 표시할게요. 중성자랑 이게 하면 이제 플러스의 반발력을 이제 중성자가 더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가 6개 있으면 중성자 0이라는 이제 이제 숫자로 말하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할 때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중성자는 양성자 개수와 같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탄소 6번이라 했으니까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죠. 근데 이 6개는 서로 플러스랑 플러스이기 때문에 밀어내려는 성질을 해요. 이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중성자라는 것이 이제 6개 정도, 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원자 핵이죠. 원자를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는 그럼 몇 개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6이니까 전자도 6개 있어야 돼요. 셋, 넷, 다, 여. 이렇기 때문에 안정한 하나의 원자가 됩니다. 아까 정확히 1대1은 아니라고 했던 것은 양성자가 6개 있으면 중성자가 6개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7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양성자는 6개, 중성자는 7개. 그렇게 되면 13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앞서 배운 원자량의 개념이 더 심화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는 이제 10이라고 하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몰기가 있으면 12g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사실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13개면 13이 되는 거고 보통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있으니까 12개가 12가 되는 거예요. 전자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원자는 아까 운동장 하나 크기 돌 하나 운동장을 하나의 원자라고 했을 때 돌 하나가 원자 핵의 이제 크기를 말하는 건데 전자는 엄청 작아요. 질량이 0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신에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같아요. 무게가. 사실은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운데 정말 비슷하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를 정의할 때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랑 이제 아예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성자 1개면 수소, 양성자 6개면 탄소 이렇게 되는 건데 중성자는 한 1대1 비율로 있지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인데 이 무게가 같다는 말은 양성자가 6개 있어요. 중성자도 6개 있어요. 양성자가 6개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7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개는 뭐냐? 양성자 개수로만 원자를 판별한다 했잖아. 6개랑 6개 하면 같은 탄소예요. 근데 중성자는 6개 있고 요거는 7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12개고 13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원자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여기서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탄소에는 12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12라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탄소랑 13이라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탄소가 있어요. 여기서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는 몇 개예요? 양성자는 탄소는 6개라 했죠. 6번이기 때문에 중성자도 12랑 6 하면 6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양성자도 6개지만 탄소기 때문에 중성자는 13이기 때문에 7을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자량이 달라요.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 동위원소를 그러면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이제 책에 나온 질량 분석 개념을 간략히 알려드리면요. 이제 탄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2g을 갖고 있어요. 보통 이게 순수한 탄소라고 했어요. 순수한 것은 이제 6개가 있을 때 중성자도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자가 6개가 있을 때. 그러면 원자량은 12이기 때문에 이거는 1몰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즉슨 6.9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 원자가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얘는 분명히 성질은 탄소인데 왜 개수가 아까 정확히 12로 나누면 이제 1몰개가 돼서 6.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야 되는데 왜 더 많거나 숫자가 적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다 탄소인데 다른 것은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탄소도 이제 질량이 12인 탄소, 13인 탄소 이런 동위원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질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12g에는 12의 탄소가 몇 퍼센트, 13이라는 탄소가 몇 퍼센트가 있냐라고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질량 분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를 벗겨내요. 전자를 벗겨낸다는 말은 이제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이제 전자수랑 양성자 수랑 같으면 원자라고 하는데 조금이나 다르면 아까 이온이라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이온을 만들 수 있어요. 전자를 더 주거나 더 빼가지고.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을 벗겨내서 이제 플러스, 즉 양이온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알다시피 플러스랑 플러스는 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아주 긴 관에 통과를 시켜요. 통과를 시키면서 예를 들어 플러스를 여기에 더 큰 플러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통과시키다 보면 플러스를 가다가 얘가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는데 이제 질량이 쉽게 말해서 질량이 큰 애는 덜 밀려났고요. 이만큼밖에 안 밀려나요. 근데 질량이 작은 애는 이렇게 밀려나겠죠. 더 많이 밀려나요. 친구끼리 이제 이만한 친구랑 서로 밀어내면 이 친구만 날아가는 것처럼 플러스로 만들어서 즉 양이온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플러스를 놓으면 이쪽으로 빠르게 보내요. 그러면 무거운 애는 잘 안 움직여요. 겉은 업진하면서. 근데 대신에 가벼운 애는 슝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검출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대 맞았다, 두 대 맞았다 이렇게 얘네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탕탕탕탕 여기 기록되겠죠? 탕탕탕탕탕 보내면서 탕탕탕탕 기록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70번이 두드려져 있고 여기는 80번이 두드려져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예를 들어 이만한 공간과 이만한 공간에 두 군데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탄소를 보내는데 탄소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량이. 그러면 동위원소는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두드리는 횟수, 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두드리는 거 이제 검출된 양만큼 여기는 70번, 여기는 80번 하면 무거운 것은 80% 이제 80 더하기 70 더하기 분의 80%가 있다. 여기는 70이랑 80 중에 70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질량 분석, 즉 하나의 탄소에는 무게가 다른 것이 몇 대 몇으로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화합물도 같은 방법으로 질량 분석기라는 방법으로 이제 양이온으로 만들어서 자기장이나 뭐 플러스 이온을 걸어줘서 이제 여기에 검출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보통 화학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물질을 잘 만들었으면 A는 이만큼 있어야 되고 B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질량 분석 방법으로 잘 배합이 됐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정도도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몰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몰은 이제 책에는 정에 이렇게 나와 있죠. 12g 탄소에 있는 탄소 원자의 수. 이것을 우리는 앞서 말씀했듯이 탄소의 원자량은 12라고 두었기 때문에 12g의 당연히 1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몰이라는 것이 이제 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몰은 6.5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은 같아요. 1몰 개의 원자에는 몇 개의 원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1몰에는 여기에 뭐를 곱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여기에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까 계속 했던 것처럼 단위를 아보가드로의 단위를 알 수 있죠. 1이고 뭐를 곱했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몰을 곱했는데 몰이 없어졌어요. 그럼 분모에는 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라는 게 있죠. 개라고 적어줍니다.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듯이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이것이 아보가드로입니다.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 질량도 나오는데 이제 1장에서 배웠듯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 쉽게 뭐 원자, 분자, 뭐 화합물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물론 원자가 합쳐서 분자가 되지만 원자 하나로 안정하게 있으면 그것은 원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H2를 봅시다. 수소는 1번이었죠. 그리고 O는 수헬립의 붕탄질산 해가지고 8번이에요. 그러면 수소에는 이제 원자량은 보통 1이라고 하고 산소는 16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자량을 잘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탄소가 8번이었다 하면 중성자도 8번이라는 뜻은 양성자가 8개 있었다는 뜻이죠. 중성자도 똑같이 8개 있으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을 모르거나 교수님이 문제에서 안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소는 사실은 이제 양성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1인데 물론 중성자가 하나 더 있으면 2가 되겠죠. 질량 원자량을 2로 갖고 있는 수소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성자 한 개만 있는 것을 수소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H2에 이제 이것은 분자잖아요. 아까는 원자 하나의 질량을 이제 원자량을 하고 두는데 분자량을 우리는 알아내고 싶죠. 이 각각의 개수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소는 1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데 수소는 2개가 있죠. 여기 하나의 분자에 2개가 있는 겁니다. 산소는 16이라는 원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인데 한 개 여기 화물의 분자에는 한 개를 갖고 있죠. 더해주면 18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기 때문에 이 18이라는 수는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몰에는 18g의 물이 있다 라는 것이 분자량입니다. 어떤 물질을 1몰계가 있는데 이것의 질량을 재봤더니 18이다. 그러면 이것의 분자량은 1몰계에 18g 있다 하잖아요. 이것은 18이라는 분자량 화합물을 찾으면 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량, 분자량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 원자량의 수를 개수만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산물에 C6H5OH 술,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에탄올이라는 산물의 에탄올에는 몇 g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산물에 이제 에탄올이라는 분자량을 알아서 곱하면 우리는 g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분자량은 단위는 g/몰이고 여기는 몰이기 때문에 뭘 몰라도 단위만 곱하면 g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분자량을 계산해 봐야겠죠. 에탄올의 분자량. 이것은 탄소는 6번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쉽게 원자량을 모르면 2를 곱하면 돼요. 원자번호에 2를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g의 원자량을 갖고 있고, 산소는 8번이잖아요. 그러면 16의 원자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탄올 C2H5OH라는 것의 분자량은 무엇인가요? 하면 분자량을 알아내려고 하면 12의 탄소는 2개를 갖고 있고, 이 1의 수소는 5개를 갖고 있고, 6개죠? 여기 5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으니까 6개입니다. 5는 16이라는 것은 1개 하고 있고, 그러면 더하면 24, 16 해가지고 46g/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탄올의 분자량을 구했어요. 지워서 에탄올의 분자량은 이제 M이라고 매스를 따서 하는데, 분자량은 OH는 46g/몰입니다. 다시 말해서 1g의 에탄올에는 46g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g이 있냐? 둘이 곱하면 몰이 단위가 없어지죠. 그러면 4 곱해서 144g이 에탄올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 질량이라는 것은 1몰의 어떤 물질의 질량이에요. 1몰의 어떤 물질의 질량. 1몰의 어떤 물질의 질량. 단위는 뭐죠? 아까 계속했듯이 원자량, 분자량입니다. 어떤 물질은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이니까 원자가 되면 그것은 원자량이 되는 거고, 분자가 되면 분자량이 되는 거고, 화물이라고 하면 화물량이 되는 겁니다. 몰질량, 그래서 1몰당 질량을 물어보는 건데, 몰질량이라는 것은 보통 다 용어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 3-8절에 화학 반응식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조립 과정이에요. 조립 과정. 동그라미와 세모를 합쳐면 동그라미 세모가 된다. 그쵸? 근데 이 동그라미가 예를 들어 탄소라는 거였고, 이제 4개의 세모랑 합치면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러면 이제 세모가 H라고 하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탄소는 1개, H는 4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줍니다. 개수. 그러면 사실은 1은 보통 많이 쓰지 않아요. CH4가 됩니다. 이것은 메탄가스 이렇게 얘기할 때 메탄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C 플러스 일단은 4H는 CH4가 된다라는 것이 화학 반응식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물질은 원자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안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분자로 존재를 하는데, H는 H2 수소 기체로 존재합니다. 수소 기체라고 하면
수소 원자가 한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수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H2가 있는 건데 개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탄소가 한 개 있으니까 탄소가 한 개죠. 오른쪽에는 수소가 몇 개예요? 4개 있죠. 여기는 H2가 이미 있죠. 여기는 하나의 수소 분자에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개 2개니까 2를 곱해주면 맞죠. 2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 균형 맞추기 3-9절 계속 간단한 것이에요. 책에 있는 예로 봐도 C2H5OH 이 OH는 알코올이라는 건데 이 OH가 분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2H5OH는 에탄올인데 에탄올을 O2랑 결합시켜요. 그러면 CO2도 되고 물도 돼요. O2랑 결합시킨다는 말은 모든 화학 반응식에서 거의 대부분 연소를 시킨다는 것과 같습니다. 에탄올을 태우는 거예요. 불로. 그러면 탄소를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CO2,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H를 갖고 있으면 O랑 만나서 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숫자를 뭘 써줘야 되냐? 이게 3장의 핵심, 화학 양론의 핵심입니다. 왼쪽 것만 보면 탄소는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있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다. 네, 탄소가 2개 있죠? 2개. H는 몇 개 있을까요? 5개 있죠. 1개 더 있죠. 6개 있어요. O는 몇 개 있을까요? 산소는 여기 1개 있죠? 2개 있죠. 2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거가 변수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 걸 따져볼게요. 그럼 여기서 앞에 숫자가 들어가야지 개수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으로 풀기 위해 변수를 둡니다. x랑 y를. 그러면 여기 탄소는 몇 개 있죠? 탄소는 x개 있겠죠. 왜냐면 CO2에 x개만큼 있다고 하면 여기 1개고 하니까 x개가 있습니다. h는 여기 2개가 있는데 그게 y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y개가 있습니다. O는 여기에는 2개가 있는데 x가 있으니까 2x개가 있죠. 여기는 O가 1개 있죠. 근데 y개만큼 있으니까 플러스 y가 됩니다. 이것이 같아야 돼요. 왜냐? 아까 계속 했듯이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화학 반응식은 조립이에요. 조립. 동그라미랑 네모를 합치면 네모가 3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가 하나의 원자라고 하면 동그라미 2개랑 네모랑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이지 동그라미 2개를 넣고 네모도 하나 넣었는데 동그라미 하나랑 네모 2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원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항상 여기에서 5개를 넣어줬으면 여기도 5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합니다. 앞서 계속 하다 보면 탄소는 2개가 있죠. 여기는 X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는 X이기 때문에 X는 2가 됩니다. 즉 2개가 되는 겁니다. 왼쪽 것도 보면 수소는 6개 있죠. 여기는 2y개 있어요. 2y는 6이에요. 따라서 y는 3. 여기에는 3에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5는 네. 맞는지 검사하는 거죠. 2는 2x 플러스 y잖아요. 3과 죄송합니다. 2와 3을 대입하면 이거 잘못했나 보다. 6개. 이게 책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애초에 여기에 3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다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방정식을 잘못 봐가지고 책에서 계절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